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 튜브. 네, 반갑습니다. 건강 튜브의 강영훈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부산 연산동의 관절 척추의 중심 한양 리우마디 병원의 김영수 과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신경외과 김영수입니다. 사실 뭐 신경외과 하면 제가 뭐 이렇게 많이 들었어요. 저도 많이 갔었고 네. 어지럼증이 있거나 아니면 어딘가 머리를 탁 부딪혔는데 머리가 아프다면 또 신경외과 가야 되고. 근데 약간 그 관절이나 이런 데 우리가 가도 신경외과 많이 가고. 보통 신경외과는 중추라 보시면 되죠. 네. 머리, 척추, 네. 팔다리 사진은 말초신경은 정형외과에서 봅니다. 전체적인 중심의 중추신경은 이제 신경외과에서 보기 때문에 네. 머리가 아프든지 허리가 아프고 척추가 아프다 하면 신경외과 가가지고 선생님과 또 상담하고. 예. 예. 우리 그 김영수 과장님 이력을 보면 굉장히 독특한 게 있습니다. 제가 의사 선생님들 진짜 많이 만나봤었는데 대한민국의 유일한 쉐이빙 연구선 아라온호에 승선해서 남극을 다녀오셨다. 네, 작년에 갔다 왔습니다. 연구원으로 다녀오신 겁니까? 아니면 뭐 선원 크루로 다녀오신 겁니까? 지원을 해서 지원, 예, 적합한 의사들을 거기서 선택을 합니다. 의료 요원으로. 그래서 쉽게 하면 선의죠, 선의. 배 안에 있는 의사. 큰 사고가 생겼을 때 즉각적인 대처가 안 되면 배를 돌려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 그에 한해 연구는 망쳐버립니다. 그래서 그렇겠다. 그거를 이제 디시전 결정을 내려줄 사람이 필요한데 예. 그래서 이제 의사가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서 그냥 갔다 왔습니다. 나 남극 갔다 온 사람 처음 봐 진짜. 저 실제로 처음 뵀거든요. 거기 한 몇 개월 계셨어요 그러면? 4개월 있었습니다. 4개월? 네. 집에서 허락받고. 그러니까 허락을 해줬으니까 갔죠. 나 가출한 줄 알았어. 가출 4개월 동안 하면 집에 잘려. 집에서 잘린대. 집에 잘려. 근데 그 아라오노 의사 한 분이 탑승이 원칙이라는데 네. 김 과장님 혼자 타셨는데 되게 힘드셨겠다. 정리도 해야 되고 예. 그 물리치료 장비도 제가 정리를 다 해야 되고 예. 차단 일주일 동안은 굉장히 바빴습니다. 다행히 제가 갔을 때는 특별하게 뭐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서 여행처럼 잘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뭐 책도 보고 예. 안에 사우나실도 있기 때문에 예. 사우나도 하고 예. 헬스장도 있기 때문에 예. 헬스도 하고 사우나도 하고 헬스도 하고 막 다 했어요. 책도 보고 책도 보고 TV도 보고. 근데 진짜 마지막 궁금한 게 그 장보기지 안에 네. 와이파이 터집니까? 와이파이 잘 터집니다. 저하고 같이 간 장보고 기지에 간 분, 제가 3번을 가기 때문에 3번을 가면 다 만났는데 네. 연말정산 거기서 했답니다. 바로바로 다 된답니다. 한양 리우마디 병원의 김영수 과장님과 함께하는 오늘 건강 튜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잦게 흔히 만날 수 있는 통증 중에 하나, 바로 두통입니다. 오늘 그 두통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외과에서 진료하는 두통의 원인은 어떤 게 있습니까? 2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뇌를 싸고 있는 두개골 안쪽 병변과 네. 두개골 바깥쪽 병변을 크게 보시면 됩니다. 안쪽 병변이면 되게 위험한. 그렇죠. 그걸 뭐 실제로 우리가 신경외과에서 집중적으로 보고 치료를 하는 영역이고 네. 마찬가지 바깥쪽 영역은 좀 위험성은 좀 떨어지지만 그것도 뭐 신경외과에서 또 같이 보는 질환 중에 한 개입니다. 대부분의 거의 90%는 네. 바깥쪽 병변이고 한 10% 정도가 뇌 안쪽 병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번 볼까요? 예, 뇌는 크게 3가지밖에 없습니다. 세 가지. 예, 첫 번째는 뇌실질, 네. 그러니까 쉽게 하면 뇌세포라고 이야기하죠. 네. 요거 중앙에 있는 이게 뭐냐면 뇌에서 물을 저장하는 방입니다. 그러니까 뇌실이라는 방이고 다음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뇌혈류량입니다. 요 3가지가 두개골 안에 항상 일정한 압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걸 뇌압이라고 그러는데 요 3개 중에 한 개가 증가하게 되면은 뇌압이 상승하기 때문에 두통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사실 두통이 오면 여러분 편두통이라고 하잖아요. 한쪽으로 편향된 위치에 저 이쪽이 항상 하거든요. 이쪽이 항상. 이거 약 먹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약 먹고 좀 나아지고 하는데 네. 원인별로 증상의 차이가 좀 있습니까? 뇌실질 쪽에 있는 병, 그러니까 뇌종양, 뭐 뇌출혈 다 마찬가지지만 크기가 작을 때는 특히 뇌종양 같은 경우에는 아침형 두통이라고 이야기하죠. 아침형 두통. 잘 때 누워있다가 앉게 되면은 일시적으로 피가 머리로 많이 가거든요. 네. 뇌압이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크기가 작을 때는 그 아침형 두통이 올 수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뭐 복시라든지 사물이 2개로 보인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신경 쪽 주위에 종양이 생기게 되면 네. 당연히 시력이 안 보이겠죠. 무섭다. 그다음에 뭐 7번, 8번 신경, 안면 신경 쪽에 종양이 있는 경우는 안면마비나
청각신경이 장애가 옵니다. 뇌 실질의 병은 병변의 크기나 위치에 따라서 외우도 결정될 뿐만 아니라 예, 예. 치료 방향도 결정이 나게 됩니다. 이게 그러면 어떤 검사가 있습니까? 쉽게 하면 뇌 실질을 보기 위해서는 뭐 CT나 MRI를 찍어야 되지만은 예. 실제로 뇌 실질의 병변보다는 혈관 쪽의 병변이 훨씬 더 많습니다. 뇌 MRI 같은 경우는 특별한 이유 없이는 변화가 잘 안 생깁니다. 근데 이 혈관 쪽은 사실은 자주 바뀝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2년 전에 찍을 때는 괜찮았는데 올해 찍으니까 왜 그래요? 바뀌었습니다. 예. 보통 그러면 2년 전에 찍은 사진을 갖고 오세요 이렇게 환자들한테 이야기를 하죠. 예. 그럼 비교해보면 차이가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에 진짜 내가 뇌종양인가? 아, 좀 그런 증상이 있는데 우리 부모님 안 좋으신데 해가지고 찍는 사진은 MRI입니까? MRA를 같이 찍습니다. 같이. 우리가 이런 혈관 검사를 할 때는 CT 혈관 검사라고 있는데 그때는 조영제라는 약물을 쓰거든요. 예, 예. 조영제 약물을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약을 확 넣고 사진을 찍기 때문에 쇼크가 오는 사람들도 있고 알레르기나 부작용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예. 그래서 조영제를 넣고 찍을 때는 항상 뭐 피부 반응 검사도 하고 이래 실시를 하는데 MRA라는 검사는 조영제가 필요 없습니다. 몸에 전혀 나쁘지가 않습니다. 아직까지 MRI는 CT에 비해서 몸에 나쁜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네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자주 찍어봐라고는 이야기합니다. 환자분들한테. 혈관 검사를 했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혈관이 좁아지는 협착,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파열 뇌동맥류라 해가지고 혈관과 혈관이 이렇게 가지쳐 나가는 부위에 피를 많이 받으니까 혈관벽이 얇아지고 혈관이 부풀어 오릅니다. 쉽게 하면 뇌 안쪽에 이제 시한폭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검사를 하는 주된 목적은 뇌동맥류하고 혈관 협착 요걸 보려고 찍는 거죠. 예. 네. 뇌 검사를 하기 전에 우리가 위 대장 내시경 하기 전처럼 뭐 금식을 해야 된다든지. CT 혈관 검사는 금식을 해야 됩니다. 뇌도- 조영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예, 예. MR 검사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예. 우리 왜 그 뇌구조 찍잖아요. 뇌구조. 뇌구조. 뇌구조 몰라 뇌구조? 아니 그 머리 사진 해가지고 뇌구조 중간에 가장 크게 자리 잡는 게 뭐다 뭐 이런 거. 아 그 옛날 거구나. 요즘 NG들은 모르는구나. 뇌구조 사진 아십니까? 있지 않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면 경과가 어떻게 됩니까? 뇌 혈관 질환은 한 3%, 3% 정도의 혈관 질환이 발견이 됩니다. 사실 꽤 많은 편이죠. 제일 중요한 거는 병변의 크기나 위치죠. 크기가 작고 할 때는 보통 수술적 치료보다는 그냥 보존적 치료 플러스 경과 관찰을 하는 경우도 있고 크기가 컸을 때는 당연히 뭐 수술적 치료 말고는 방법은 없습니다. 근데 혈관적 질환은 터지기 전에 막히기 전에 치료하는 게 사실 예후가 제일 좋습니다. 사람들이 뇌졸중 하는데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뇌졸중이겠습니까? 뇌졸중이겠습니까? 뇌졸중입니다. 예. 네. 뇌에서 생기는 졸지의 중환병이다. 이래서 뇌졸중입니다. 뇌졸중의 원인의 60~70%는 혈압이라고 했습니다. 혈압. 근데 요새 혈압약 대부분 다 잘 드시거든요. 예. 거의 대부분 잡았습니다. 20~30%는 혈관입니다. 혈관. 그럼 나머지 한 10%, 20%는 이제 우리 뭐 혈압병 이런 것처럼 몸이 이제 전신질환이거든요. 그러니까 혈압 잘 잡고 혈관 검사면 꾸준히 하시면 사실은 뇌졸중 빈도가 현저히 줄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김영수 과장님한테 가가지고 한양 유마디 병원에서 뇌 혈관 사진 찍어 보시는 거 이게 가장 좋지 않을까. 자, 근데 이 두통의 가장 큰 원인이 두개골 외적인 원인이 네. 경추 즉 목에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두통의 거의 90%는 머리하고 관계없이 오는 거고 그 중에 제일 많은 게 이제 목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척추가 안 좋아도 두통이 올 수 있는 거예요? 머리를 싸고 있는 막을 지지해주는 근육이 보통 경추에만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허리 쪽하고는 허리 통증 때문에 두통 오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아, 그러면 보통 이렇게 그 머리가 아파서 오는 환자의 원인을 목으로 잡는 경우가 굉장히 많겠네요. 두통의 원인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네. 뭐 뇌실질, 뭐 뇌종양, 뇌출혈 이런 건 1에서 2% 정도 되고 진짜 작네요. 그다음에 혈관성 두통, 뭐 혈관이 좁아졌다든지 뭐 혈관이 부풀어올 때 오는 두통이
한 7에서 8%, 90%는 머리하고 관계없이 오는 두통인데 그 중에 제일 많은 게 목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목은 보통 엑스레이 정도를 같이 찍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머리에 이상 없고 하면 이제 머리 쪽은 문제가 아닙니다. 이야기를 드리죠. 근데 이제 목의 엑스레이를 봤을 때 약간의 퇴행성 변화가 있다든지 왔을 때 당시에 상지에 방사통이 있다든지 팔이 저리 있다든지 네네. 같이 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방사통이 없다 하더라도 한 2주 이상 통증이 지속되면 보통 목도 한번 찍어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머리는 이상 없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찍는 거고 목이나 허리를 찍는 경우는 나중에 다시 이야기 드리겠지만은 물리치료를 잘 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게 연결이 돼 있길래 이렇게 머리까지 통증이 이어지는 겁니까? 근육이 땡기지 않습니까? 수축하게 되면 땡기죠. 예, 예. 땡기면 이렇게 요 앞까지. 그리고 또 우리 교통사고 난 사람들 피팅하면 요래 목, 나오지 않습니까? 하고 내리잖아요. 그래서 앞 요리 치마까지 아프다 그러거든요. 예. 두통도 같이. 그럼 선생님 여기 어디서 쫙 올라가는지 그 손가락으로 한번 이렇게 좀 한번 해주세요. 아 그래요? 보통 예, 근육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예. 턱관절이 안 좋은 사람들도 두통이 옵니다. 요게 근육이 또 문제가 아, 돼요. 여기 이쪽에 이쪽 근육. 예. 이게 문제가 돼서 예. 턱관절이 안 좋은 사람도 두통이 생기는 거 보면 이쪽에 근육이 당겨서 그래요. 악관절이 두통까지도 영향. 그렇죠. 아니 뭐 이쪽은 다 두통, 여기는 다 아픈 걸 두통이라 치면 예, 예. 여기 아픈 것도 두통이고 네. 여기 아픈 것도 두통이고 쉽게 얘기하면 축농증, 비염 심한 사람들 여기 부비동염 이런 데 여기 있거든요. 여기 염증이 와도 두통이라고 오십니다. 이러면 이제 그 목 디스크나 이쪽으로 인해서 방문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두통 호소하시는 분들 그렇죠. 많잖아요.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엄청나겠는데 진짜. 진짜 많습니다. 예. 보통 보면 목 스트레칭 한다고 이렇게 뒤로 젖혀가지고 네. 막 이렇게 돌리거든요. 네. 두두둑 소리 들고. 네, 굉장히 안 좋은 자세입니다. 네. 머리로 두통이 왔을 때 경추 단순 검사를 같이 하는 경우가 많다고 이야기했는데 네. 보통 퇴행성 변화가 오는 경우 중에 제일 많은 게 물론 뭐 디스크 이런 것도 있지만은 이게 수액이라고 합니다. 수액. 수액. 물을 함유하고 있는 핵이다 그래서 수액이라고 그러는데 자리를 딱 잡아줘야 됩니다. 근데 퇴행성 변화 오게 되면은 물기가 빠지거든요. 그럼 점점 좁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좁아지게 되면은 뼈 뼈끼리 자꾸 맞절 때문에 하얗게 뼈가 달아요. 관절처럼. 그러다가 더 좁아지면 신경이 이제 뼈 때문에 눌려버리죠. 팔이 저리고 다리가 저려서 올 때는 이미 좀 늦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거 왜 그러냐면 예를 들면 따닥따닥 하잖아요. 따닥따닥. 따닥따닥 할 때마다 이 관절이 두꺼워지는 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돼. 디스크는 물렁뼈가 신경을 누르는 걸 연성 디스크라고 하죠. 물컹물컹한 거. 딱딱하게 이제 눌리는 걸 경성 디스크라는데 제일 많은 건 요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좁아지는 거고. 따닥따닥 할 때마다 관절이 두꺼워지면 이 공간이 좁아집니다. 이게 그 디스크 있잖아요. 오늘 전부 다 봅니다. 두통부터 시작해서 경추, 그러니까 목, 거기다 허리 디스크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간판 탈출증, 네. 디스크, 그렇죠. 요거 주사 맞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 수술을 진행하기도 하는데 네. 근본적인 치료는 따로 있다라고. 대부분 환자들이 허리가 자주 아프고 다리에 방사통이 있을 때 많이 오시거든요. 허벅지 같은 데 그렇죠, 땡기잖아요. 땡기는 걸 방사통이라고 그러는데 뼈와 뼈 사이 물렁뼈를 수액이라고 합니다. 물을 함유하고 있는 핵이기 때문에 퇴행성 변화 오게 되면은 이 수액에서 물기가 빠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점점 좁아집니다. 좁아지고 나중에는 신경이 이래 뼈 때문에 눌려버리죠. 그때 치료하면 치료가 좀 잘 안 됩니다. 늦었네. 그렇죠.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담이 자주 오는 경우는 보통 뼈 앞에 사이 물렁뼈가 완전히 빠지는 걸 디스크라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좀 팽팽하대서 팽윤이라고 합니다. 팽윤. 그럼 팽윤이 있는 사람들이 자세가 안 좋고 하다 보면 눌렸던 신이하고 마찰 때문에 거기서 통증을 유발시키는 물질이 확 분비가 돼버려요. 담이구나. 그래서 그걸 담이라고 그러는데 담은 쉽게 이야기하면 근육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원인이 이제 신경이 약간 눌려서 그것 때문에 통증을 유발시키는 물질이 분비되면서 근육이 이제 수축하는 걸 담이라고 해요. 원인이 신경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이제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담이 자주 오시고 디스크하고 팽윤 그 사이쯤 되신 분들은 다리가 이제 저렸다 안 저렸다 저렸다 안 저렸다 팔이 저렸다 안 저렸다 이래 오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찍어보시면 MR 찍어보면 그래 신경이 눌린 거 확인이 되면 허리나 목은 무조건 이 견인 치료 땡기는 치료 하셔야 됩니다. 견인요? 예. 목도 그렇고 허리도 그렇고. 목도 그렇고 허리도 그렇고. 땡기는 건 물리치료로. 그렇죠. 이 물리치료인데 뭐 어떤 사람들은 하면 아프지 않나 하는데 별로 아픈 건 없습니다. 수액에서 물기가 빠지면 무조건 다 좁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안 하면 무조건 나빠지는 병이 척추 질환입니다. 근데 관리를 하기 시작하면 척추는 그 상태를 유지를 하든지 약간 호전을 보입니다. 그 관리라는 게 딴 게 아니고
중력을 거슬리는 운동. 허리를 당기게 되면, 목을 당기게 되면 약간 벌어지거든요. 벌어지면 신경 앞뒤에 큰 인대가 지나간단 말이죠. 벌어지면 인대가 툭 쳐서 안으로 집어 넣어버립니다. 넣어버리고 좁아지는 속도가 좀 더디겠죠. 뭐 안 좁아지는 건 아니겠지만은. 그래서 아까도 말했듯이 머리 아파서 목이 아파서 오신 분들도 머리에 이상 없다는 소리 듣고 목에 신경이 눌리는 확인돼가지고 목을 견인치료를 시작하게 되면 보통 사라지는 경우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제 친구 중에 190cm가 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한테 이제 그 견인 치료 서울 구경 한번 시켜달라고. 서울 구경 괜찮겠네요. 이렇게? 이렇게? 그것도 뭐 도움은 됩니다. 서울 구경 도움이 된다. 이게 병원 올 시간 없다. 네. 그런 사람들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럴 때는 이제 집에서 하는 방법도 가르쳐 드립니다. 그래서 인터넷 홈쇼핑 같은 데 보면 목 견인기 팝니다. 목 견인기. 목 견인기 팔아 사서 하시라고 그래요. 자기 몸에 마음에 드는 거 골라서 하나 사서 하세요. 병원 올 시간 없으면. 두 번째, 허리는 뭐 견인기 안 사더라도 우리 뭐 흔히 사람들 거꾸리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약수터 가면 그렇죠. 산스장 가도 다 있고. 예. 거꾸로 해도 허리가 늘어납니다. 사실 거꾸리도 굉장히 좋은 치료죠. 네. 허리 견인치료하고 거의 같다고 보시면 돼. 예. 우리가 MR을 찍고 이제 견인치료를 해라고 하는데 그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왜 그러냐면은 이게 터지기 일보 직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띠가 얇게 남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거 할 거라고 이제 자세를 막 잡지 않습니까? 털면서 잡다가 잘못해서 터져서 오시는 분들도 드물게는 있습니다. 사실 뭐든지 허리나 척추는 뭐 서두르도 안 되지만은 꼭 거쳐가는 단계가 있습니다. 확인하고 확인하고 하시면 좀 안전하고 허리를 또 건강을 좀 나이가 더 들 때까지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병원 가가지고 선생님이 얘기 다 듣고 나서 본인이 뭐 견인기를 사든지 해야 되는데 증상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네. 가장 중요한 거. 근데 한 번에 효과가 나는 건 아니잖아요. 주기라는 건 딱히 없습니다. 보통 뭐 환자분들한테는 한 3주, 4주, 뭐 길게는 3개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무래도 병변이 좀 심한 사람들은 꾸준히 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그렇게 심하지 않은 사람들은 또 금방 좋아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디스크도 보면 우리가 연성 디스크가 있고 경성 디스크가 있는데 MR을 찍어보면 연성 디스크는 물기를 함유하기 때문에 색깔이 좀 하얘요. 경성 디스크는 물기가 빠져가지고 좀 딱딱하게 굳은 그런 거는 굳은 경우는 MR 찍어보면 색깔이 좀 까맣습니다. 연성 디스크는 잘 들어가요. 당기면. 근데 경성 디스크는 어렵구나. 시간이 좀 걸리겠죠. 대신에 좁아진 속도가 느립니다. 나중에 신경이 뼈 때문에 눌리는 거는 좀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뇌 실질 문제와 뇌혈관 질환 등의 머리의 말썽거리들부터 시작해서 척추 추간판 탈출증까지 허리의 골칫거리까지 한양 류마디 병원의 김영수 과장님과 함께 알아본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어떠셨습니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서 나왔습니다. 머리 검사는 자주 하시고 허리도 칼 대고 수술하는 것보다 먼저 협약 구조 손을 안 대는 물리치료, 견인치료부터 시작하십시오. 머리가 아프십니까? 두통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십니까? 허리가 아프십니까? 그렇다면 당장 주변 병원 가서 검사 받아보시고요. 그리고 연산동의 한양 리우마디 병원의 우리 김영수 과장님을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2024년도 달려보자. 우리는 건강 튜브!